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좀 공간이 좀 생소해 보이시죠? 여기는 논현동에 있는 사운드 코어라는 오디오 숍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저희 양쪽에 있는 요 스테나임 스피커를 리뷰하기 위해서인데요. 스테나임은 저번에 저희가 한번 2.5 알루미네 이 모델, 요 지금 있는 모델이 알루미네 2.5인데 이 모델을 한번 리뷰를 했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예전 걸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스테나임의 전반적인 여러 모델들 계속해서 리뷰를 할 생각이고요.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테나임의 브랜드 스토리를 좀 짚어가고, 그 다음에 본사 스테나임 쪽과 저희가 서면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서면 인터뷰한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은 스테나임 하면은 김현님, 그 스테나임의 탄생 스토리 좀 들려주시죠.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막연하게 2010년에 설립된 골드문트 출신들이 설립한 스피커 전문 제작사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마침 기회가 되었고 서면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3개, 그다음에 코나님이 3개 질문을 해서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 어렵게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미스터리와 안개가 이제 거치고 그리고 이제 현 CEO가 장 파스칼 펜처드라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직접 답변을 해주신 거니까 가장 신빙성이 높은 이제 답변, 그리고 스테나임에 얽혔던 많은 풍문들이 좀 이제 좀 가라앉고 좀 진실에 접근한 인터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코나님이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그 어떻게 이제 설립이 됐는지 그걸 사실 제가 첫 질문으로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그 답변을 받은 거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이 2010년 5명의 엔지니어가 처음 스테나임을 설립한 배경이 궁금하다. 그리고 2013년에 현 CEO인 장 파스칼 펜처드 씨가 스테나임을 인수하게 된 그 과정도 궁금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저는 처음에 이제 5명 전부 다 이제 골드문트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그 5분 중에서 3분만 골드문트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래갖고서 그때 이제 설립한 회사가 2010년에 스위스 오디오 디자인이라는 하이엔드 이제 오디오 제작사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1년에 첫 데뷔작 알루미네 2가 나왔던 거죠. 2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잘 나가다가 그 당시에 이 현 CEO 장 파스칼 펜처드 씨는 나그라에 재직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위스 오디오 제품들을 모아서 소규모 오디오 쇼를 열면서 아주 그런 능력, 그다음에 관심을 많이 보이다가 인수 제안을 받고서 2013년에 이 스테나임을 인수했다.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탄생 배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편님이 딱 종곡을 짚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근데 저도 사실 첫 번째 질문은 그 설립 배경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조금 더 나아가서 골드문트 엔지니어들이 이 스테나임을 설립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골드문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스피커의 설계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저는 비밀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답변을 그거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특히 유럽 쪽이 그게 비밀 유지 조항 같은 게 엄격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M&A가 아주 많은 동네이다 보니까 그 전 직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러니까 비밀리에 하는 게 진짜 거기는 하나의 룰로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현재 스테나임이 현재 이 현역 라인업으로 생산하고 있는 스피커가 뭔지 좀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스테나임이 보니까 라인업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알루미네 시리즈입니다. 알루미네가 2,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3, 그리고 5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2 같은 경우는 보면은 2SE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 2가 이제 이 스테나임을 설립하고 첫 번째 나왔던 게 2고,
나중에 좀 더 다듬어가지고 이제 나온 게 스페셜 에디션. 그렇죠. 말 그대로 안에 이제 네트워크 부품들을 상당히 이제 고급화시킨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고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2012년, 그러니까 2013년에 리뷰했었던 모델이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알루미늄 2였어요. 네. 그때 그 북쉘프 스피커를 들으면서 와 이런 진짜 하이엔드 북쉘프가 가능하구나. 그때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갖고 지금도 이 스테나임 스피커를 생각하면 그 알루미늄 2가 생각이 나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국내에서 처음 저도 이제 스테나임 처음에 듣고 그때 저도 처음에 들었던 게 2였는데 그때 드비알레랑 좀 매칭을 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요즘 영미권에서 나오는 하이엔드 스피커랑은 결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렇죠. 아주 순결하면서 아주 되게 섬세하고 이게 정말 뮤직 퀄리티 한마디로 뮤직 퀄리티가 정말 뛰어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테나임을 좀 집중해서 바라보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시리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레퍼런스 라인업이 나오죠. 그렇죠. 레퍼런스 라인업은 울티메라는 이제 모델명이 붙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울티메 2, 울티메 3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시리즈하고 상위 이제 레퍼런스 시리즈 가장 큰 차이가 이 레퍼런스 시리즈는 두 모델이 전부 다 흔히 M2M 방식이라고 하는 다플리터 방식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갖고서 이제 이 우퍼하고 미드레인지, 그다음에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이런 상하 대칭 형태로 이 조합을 하는 게 레퍼런스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 시리즈나 이 알루미늄 시리즈 모두 하나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알루미늄 인클로저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효율의 유닛을 채택했다. 이 두 가지가 이 현 스테나임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라인업 소개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또 저희가 이제 김편님이 또 질문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지금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쌍두마차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유닛. 그러니까 보통 이 하이엔드급의 어떤 스피커 가면은 정말 첨단 진동판을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벨륨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니면은 완전 다른 계열로 AMT라든지 리본 뭐 이렇게 가고 뭐 세라믹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스테나임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미드레인지나 우퍼는 셀룰로스 펄프를 쓰고 그다음에 트위터는 전통의 패브릭 돔 트위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그 유닛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스테나임에서는 셀룰로스 펄프하고 패브릭 돔 트위터를 쓰느냐 이걸 이제 여쭤봤더니 이런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스테나임 그 장 파스칼 펜차드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가 스피커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유닛, 즉 드라이버의 고효율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도가 높아야지만은 음악에 담긴 모든 디테일을 정확히 재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고효율을 위해서는 진동판 자체가 가벼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채택을 한 것이 이 미드레인지나 미드 우퍼는 셀룰로스 펄프고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가장 트위터 진동판으로서 최적의 진동판 소재는 이 패브릭이었다. 그래서 이 고효율 때문에 자기네는 이 두 가지 재질의 유닛을 선택을 하고 있다. 아주 명쾌하게 의외로 명쾌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김편님이랑 서로 뭐 상의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런 게 아닌데 두 번째 질문도 제가 질문한 거랑 약간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 하이엔드 스피커들 보면은 트위터 쪽에서 다이아몬드나 베릴륨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스테나임은 이 정도 가격대면은 뭔가 특수한 그런 소재를 썼을 것 같은데 그냥 실크돔이란 말이에요. 그 좀 금속 계열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실크돔을 쓰는 이유가 뭔가 그걸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베릴륨이라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베릴륨이 아무리 지금 많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만들고 물성이 좋은 거는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실크돔보다는 무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미드 베이스 우퍼 쪽에, 미드 우퍼나 베이스 우퍼 쪽에 다 셀룰로스 펄프 소재를 쓰는데, 이것과는 실크돔이 훨씬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음색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예, 김 편집이나 저한테 저의 질문에 대답한 거는 다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스테나임 스피커를 접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게 아마 이 유닛 얘기일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고효율을 염두에 두고 했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얼마나 고효율 스피커인지 네. 감도를 한번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알루미네 시리즈 같은 경우는 2, 2.5, 3, 그다음에 5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 밑에 세 개 모델은 전부 다 93데시벨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고감도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이런 막 금속 인클로저에 그렇죠.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 쪽 그런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계속 저능률화 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밀폐형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SMB를 높이고 그러니까 감도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출력이 많이 들어가야지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SMB를 위해서 감도를 좀 낮추는 그런 트렌드가 이 하이엔드 쪽에서 특히 있었는데 얘는 지금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알루미네 시리즈는 밑에 세 개 모델은 전부 다 93데시벨 그리고 그 플래그십 알루미네 시리즈의 플래그십 5는 94데시벨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아까 울티메 2, 울티메 3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95데시벨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거의 플레인즈급의 네. 그런 어떤 고감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작은 뭐 진공관 앰프랑 매칭을 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죠. 이 고효율을 통해서 음악의 디테일을 재생할 수 있다는 이 제작 철학에서 네. 기반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 스피커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드라이버와 크로스오버, 인클로저잖아요. 예, 두 번째로 이제 크로스오버 쪽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사실 스테나임 같은 경우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찾아봐도 사실 구체적인 막 설계 어떤 포인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막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크로스오버 일단은 소자 같은 경우는 아주 최상급 소자들만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일단 소자는 뭐 듀얼런트라든가 문드로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이엔드급 스피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떤 스피커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좀 용량이 굉장히 큰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필터 부분은 링크피츠 라일리 필터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임피던스 저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또 좀 기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필터를 사용하고 고성능의 그런 또 소자들을 사용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좀 재미있었던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 부분이죠. 파인 튜닝.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스피커, 막 대량 생산하는 그런 스피커도 공장에서 정말 찍어내는 그런 스피커들 같은 경우 뭐 공신 코일 받고 뭐 커패시터 받고 해가지고 측정해서 이상 없으면 패스. 뭐 이런 스피커들은 뭐 대부분 많이 봤죠. 하지만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들로 가면 어떤 그 뭐 측정 수치가 어느 허용 한도 내에서 딱 뭐 위치하면 그대로 그냥 패스가 아니라 굉장히 나중에 미세한 그런 튜닝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장 파스칼 펜차드 같은 경우 뭐 음악 프로듀싱이라든가 아니면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 그런 쪽에도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음악인들과 교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프로듀서면서 여러 가지 그 뮤지션들과 앨범 작업도 또 하잖아요. 음반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엔지니어, 뭐 녹음 엔지니어나 메스터링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과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답변에서는 골든이어 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황금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 번의 세션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튜닝들을 잡아내서 완성품 설계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
이 2.5로 녹음도 하고 좀 여러 곡을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인들이 그 전문가들이 공들여서 튜닝한 소리를 듣고 공감을 한다 이런 그렇죠.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대량 생산된 어떤 이 그러니까 이 공산품을 듣는 것보다는 네. 수제품, 어떤 공예품을 정말 감상하듯이 듣는다. 네. 그리고 이 녹음하기 전에 한번 이 인클로저를 한번 만져봤는데 네. 같은 인클로저 뭐 알루미늄 인클로저라고 해도 예. 그 마감의 수준이 정말 그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위스 엔지니어링의 어떤 그 하이 레벨을 네. 이 스피커에서도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표님 또 질문한 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역시 알루미늄 인클로저 얘기였어요. 네. 요즘 왜 이 처음부터 알루미늄 인클로저를 썼느냐, 그리고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크게 사진이 나가겠지만은 네. 트위터 옆에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그 웨이브 가이드, 그러니까 쇼트 혼 타입의 네. 웨이브 가이드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알루미늄 인클로저를 쓴 거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동과 공진을 없애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 나무, 목재로 인클로저를 쓰면은 목재가 악기로 쓰면은 공명이 많아갖고 악기로는 좋지만은 네. 이 스피커 인클로저로는 쓰면은 안 좋다는 게 그렇죠. 명확한 답변이었고요. 네. 그리고 트위터의 웨이브 가이드가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 넓은 거는 그 밑에 오는 그 미드레인지와의 어떤 그 하모니.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역이 연결되기 위해서 예. 그 최대한 그 웨이브 가이드를 넓혔다. 이렇게 예.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고,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스테나임에 대한 네. 궁금증이 그냥 일거에 좀 해소가 됐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스테나임 이 스피커 리뷰를 좀 하면서 좀 그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할 얘기가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내용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이번에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브랜드에 대한 내용들, 브랜드의 뭐 테크니컬 같은 내용들, 인터뷰 내용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오늘도 2.5에 대해서 2.5의 음질을 좀 들어보면서 스테나임이 과연 추구하는 사운드는 어떤 것일까?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매칭과는 조금 달라요. 일단은 소스 기기는 소울노트입니다. 소울노트의 Z3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렌더러를 사용을 했고, DAC는 같은 소울노트의 이제 D3 단독 DA 컨버터고요. 그 다음에 X3 이거는 클럭입니다. 그렇죠. 클럭 별도의 클럭. 그러니까 지금 소스 기기만 세 덩어리예요. 호화로운 소스 기기를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앰프는 아큐페이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큐페이즈 프리 파워 분리형으로 매칭을 했는데, 저희가 언제나처럼 세 곡을 녹음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Oh lover,
begging for these arms are growing tired, and my tails are wearing thin. If you're patient, I will surprise. And when you wake up, I'll have come. All the anger will settle down, and we'll go do all the things we should have done. 'Cause I remember what we said as we lay down to bed. I'll be here if you will only come back home.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좀 들어보면은 정말 처음에 막 도미닉 밀러 이 기타 있잖아요. 이 곡 정말 평소에 좀 자주 듣는 곡인데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여기 오면서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비 오는 날에 좀 음악이 정말 잘 들리는데 정말 오늘 같은 날에 이 음악, 이 레코딩의 그 느낌을 정말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큐페이즈 지난번에 이제 다른 앰프로 매칭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는 아큐페이즈와 매칭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효율이 높은 쪽을 자신들은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야금들도 정말 이렇게 내추럴하게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딱 펼쳐내는 게 그러니까 너무 쥐어짜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술술 펼쳐지는데 디테일이 좋은 맞아요. 예 그런 사운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5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도가 93dB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야금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 예. 그다음에 그 손가락이 기타 줄을 딱 튕기는 그 마찰 소리. 네. 그다음에 주위에서 막 공기가 떨리는 그러니까 거의 사각사각 바삭바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되게 술술 나오면서 좀 천연 재료로만 갖고 만든 음식을 좀 예. 대하는 그러니까 인공조미료나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천연 그리고 약간 이럴 때 오가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농, 맞아요. 오가닉, 천연 이런 느낌이 첫 곡부터 그냥 쑥쑥 나오는 거 보고서 예. 제가 2013년과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들으면서 감탄했던 바로 그 지점이 오늘도 이게 물론 이제 그때하고 좀 다른 2.5지만은 네. 스테나임의 스피커의 매력은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그 비교는 예. 고효율에 있구나. 그걸 다시 맞아요.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 저도 뭐 지금 운영하는 스피커들이 뭐 윌슨이나 라포트 이런 쪽이긴 한데 그런 요즘 현대 하이엔드 미국 쪽에 그런 하이엔드 스피커들하고는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추구하는 소리 자체도 다르고 그 소리가 다르다 보니까 설계 자체도 상당히 좀 딴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들어보면은 정말 그 뭐 스위스의 그 천혜 자연 환경, 그러니까 숲 속에서 이렇게 정말 맑은 공기
마시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전해집니다. 그렇죠. 저는 상쾌하고 맑으면서도 약간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풍풍에 예, 그렇죠. 차갑고 뭐 쌀쌀 맞은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알루미늄 인클로저의 어떤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외모에서 이렇게 네. 따뜻한 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에 FM 어쿠스틱스의 그 후보 씨가 그랬어요. 아, 예. 하이엔드로 갈수록 따뜻한 소리를 낸다.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은 스테나임의 브랜드 스토리, 그 다음에 스테나임 쪽과 직접 서면으로 주고받은 어떤 인터뷰 이런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음악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스테나임 2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